네, 8월 달에는 이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, 혹은 또 연준의 잭슨홀 미팅, 연준 쪽에서 또 어떤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할 것인가,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다면은 마무리가 됐고 새로운 한 달 시작됐습니다. 어떤 기준점이 있을까요? 절대 전략 시간에 준비해봤습니다. 토마토 투자클럽의 문서진 전문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상승으로 9월 첫날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현재까지 움직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장의 키워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. 네, 오늘장 한마디는 9월 시장 변수 주목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9월 달은 원래 저는 계속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. 그만큼 시장이 좀 변수가 많은 이제 한 달이거든요. 다만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전에 비해서는 좀 수정되는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제가 9월 달에 대한 리스크를 가장 크게 봤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9월 FMC 그 회의 때문이었거든요. 이번 이제 9월 셋째 주에 있을 FMC 회의 때문이었는데, 사실상 이제 9월 FMC 회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지금 현재는 좀 많이 꺾였어요.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9월 FMC 회의에서 뭐 YCC라든지 뭐 AIT라든지 아니면 뭐 마이너스 금리라든지 뭐 이런 쪽의 통화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뭔가 통화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,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, 지금 이미 뭐 이야기 드렸지만 뭐 8월 달에 7월 F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YCC는 안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거의 보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AIT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말을 했습니다.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사실 뭐 재료가 노출이 되었고요. 마이너스 금리와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클라리다 부의장이죠. 클라리다 부의장 같은 경우가 뭐 마이너스 금리 이거 뭐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. 그러면 결국에는 펜은 다 나왔어요. 지금 이제 FOMC가 연준이 지금 가지고 있는 펜은 이미 시장에는 다 보였습니다. 그리고 YCC 안 하겠다.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금리 아직까지는 생각 안 한다. 그 다음 다만 지금 현재 뿌려져 있는 유동성은 흡수 안 하겠다. 그러면서 평균 물가제, 물론 이걸 뭐 얼마의 기준점을 잡겠다라는 이야기는 하진 않았어요. 어제 뭐 보스팅 그 애틀랜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뭐 위에 상단 같은 경우를 뭐 이렇게 결정적으로 얼마를 주겠다라는 코멘트는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. 기본적으로 지금 연준 내에서 컨센이 형성되어 있는 거는 한 2.5%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이제 평균 AIT와 관련된 부분 계속 이제 유동성은 흡수는 안 하겠다. 그러면 내년까지는 최소한 뿌려져 있는 유동성은 연준 입장에서는 흡수하지 않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미 펜은 다 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 꽤 9월 달에 아주 큰 변수라고 생각했었던 FMC 회의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큰 변수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아시는 것처럼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, 금지 해제와 관련된 부분은 원래 15일 날 했어야 되는데 이제 뭐 연장됐기 때문에 이것도 뭐 해소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번 주에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ISM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, 이건 역시도 시장의 추세와는 뭐 별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. 뭐 고용 지표 잘 나오면 뭐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로 뭐 받아들일 것 같고요. 못 나오면 또 이게 유동성의 공급에 대한 뭐 기대감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시장이 큰 추세를 뭐 단기적인 변수는 분명히 나올 수 있겠지만 추세를 바꿀 것 같지는 않고요.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죠. 목요일 날 선물옵션 동시만기, 요게 조금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?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뭐 MSCI 리밸런싱 관련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좀 포지션 좀 변화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. 하지만 뭐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뭐 이 선물옵션 동시만기는 확실하게 그 전까지의 시장을 좀 누를 수 있는 재료이긴 하지만 추세를 바꾸는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뭐 시장의 추세적인 부분은 또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데이죠. 테슬라 배터리데이, 9월 22일 날 있을 테슬라 배터리데이인데요. 이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오히려 뭐 여기서 아주 뭐 앨런 머스크가 뭐 전고체 배터리 내년부터 생산하겠다 뭐 이런 발언만 나오지 않으면 국내 뭐 셀 3사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오히려 우리나 뭐 실리콘 응급제라든지 응급제 관련 부분, 건식 공정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전고체 관련해 가지고 우리도 계속 뭐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기간에서 뭐 출시를 하겠다라는 그 정도의 뭐 로드맵만 제시를 한다면 오히려 우리 배터리 업체에도 뭐 이거는 수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크게 리스크는 아니다.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이죠. 예. 뭐 9월 29일 날 있을 미국 이제 1차 TV 토론, 요 부분이 이제부터 좀 신경이 좀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이 토론 결과에 따라서 또 지지율 변화에 따라서 좀 변동폭을 커지기 때문에
원래 같으면 9월 달부터 시장의 변동폭이 아주 크게 작용을 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9월 달은 아무래도 8월 달에 좀 9월 달에 나와야 될 재료가 좀 많이 소진이 되면서 9월 달은 상대적으로는 뭐 약간 뜨뜻미지근 뭐 크게 급등할 일도 크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급락할 일도 없지 않나 중간중간 단기 변수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뭐 그래도 추세는 뭐 우상향 다만 속도는 이전에 비해서는 좀 더딘 이런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오히려 뭐 10월 달이 조금 더 드라마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세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. 오늘 10일에 선물옵션 동시만기의 국내 이벤트였고 또 해외에서는 22일에 있을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그리고 29일에 이 대선을 앞두고서 1차 후보들의 TV 토론 얘기를 해주셨는데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셨잖아요. 그러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.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좀 더 우세했을 때 혹은 또 조 바이든이 좀 더 우세했을 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봐서 이 시장 전반적인 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개별 해당되는 종목군들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좀 예측을 해본다면요. 뭐 일단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시장 입장에서는 정책의 안정성을 지수 쪽은 조금 더 방점을 찍을 겁니다.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지수는 상대적인 변동성은 좀 덜할 가능성이 높아요. 불확실성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수는 조금 더 안정될 가능성은 높습니다.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럼 지수가 그러면 이제는 꺾여서 추세 하락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. 물론 뭐 민주당의 전반적인 지금 현재 이 대선 공약을 보면 사실상 이제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은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지수는 분명히 압박을 받을 거예요. 뭐 반기업적인 이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부분에 우려감은 있지만 사실상 바이든 후보 그 민주당이 되면 중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뭐 껄끄러울 겁니다. 민주당 역시도 뭐 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공화당의 정책과 별반 다르지는 않거든요. 다만 이제 중국 이외의 국가들, 그러니까 뭐 유럽이라든지 나머지 국가들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뭐 긍정적인, 조금은 이제 뭐 이 제스처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렇다면 뭐 요 부분도 시장은 또 반응을 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종목별 관련 흐름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추세 하락 가능성은 없습니다. 다만 아까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단기적인 좀 급락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하지만 뭐 종목별로 본다면 조금 더 명확하겠죠.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뭐 지금의 흐름에서 뭐 주도주가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바뀌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지금 주도주 군은 계속 흔들림 없이 갈 것 같고요. 다만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좀 시장이 조금만 드라마틱한 흐름은 나오겠죠.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2차 전지 종목들, 그다음 인터넷 플랫폼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좀 강세가 좀 나올 것 같고요.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 이제 나스닥 시장의 아주 강세를 좀 예상해 볼 수 있고요. 이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도 뭐 중소형주, 코스닥, 중소형주, 신경제 관련 쪽의 흐름이 좀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. 다만 이제 그렇게 된다면 또 에너지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, 시클리컬 업종들과 관련된 부분은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 1차 TV 토론, 이 미국에서의 이 토론 내용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. 네.